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호이고요. 기름값 뛰고 전월세도 치솟아 인플레 공포 현실화. 이게 뭐 경제 파트 신문인데요. 부동산 소식은 아닌데 제 눈에는 이게 뭐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 중에 뭐 하나입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통화량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뭐죠? 뭐든지 다 오릅니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진짜 기름값도 뛰고 전월세도 뛰고 뭐 물가도 뛰고 콩나물 가격도 뛰고 다 뜁니다. 월별 소비자지수 물가 상승률 뭐 한번 체킹해 봐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고모 씨는 요즘 마트 가게가 겁이 난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내 식구 장 보는데 10만원이면 충분이다. 요즘은 20만원도 부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씨가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한우코너는 가본 지가 한두 달 된 것 같다고 말했고요. 장바구니에서도 집시의 물가까지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0.5%에 그쳤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월 2.1%에서 1%대 진입한 뒤 두 달 만에 4월에 2.3%의 눈에 띄게 상승폭이 커졌고요. 2.3%는 한국은행 물가관리 목표 2%로 뜹니다. 시장에서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타고 물가 상승을 이어가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정부가 억눌러오는 공공요금의 인상에 꼬리를 물게 될 수 있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수도요금을 8.3% 가정용 기준으로 8.3% 올리기로 했고요. 9년 만에 인상입니다. 유가 상승이 이어진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밥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였습니다. 밥상 물가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이 13% 오르고요. 지난해 2월 16.2%, 3월에는 13.7%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1월부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파 가격은 1년 전보다 270% 올랐고요. 3월 305.8%, 306%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세 자리 수준으로 사과가 51%, 달걀이 37%, 고춧가루가 35.3%, 돼지고기가 10.9% 등 많이 올랐습니다. 소유류 가격은 13.4% 오르고요. 이는 2017년 3월 14.4%, 이는 4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경유 가격은 15.2%, 휘발유 가격은 13.9%, 자동차용 LPG 가격 9.8%, 통계청 관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국제유가 최근 배럴당 60달러까지 오르고 있고요. 지난해 4월 코로나 영향으로 배럴당 1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월 들어서 60달러까지 회복한 상태고요. 여기서 집세 부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집세가 1.2%, 2017년에 1.2%,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서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1.6%, 0.7%였습니다. 전세가 상승률은 2018년에 4월 2.7%에서 월세가 상승률은 2014년에 10월에 0.10% 이후 최고치고요. 지난해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살림들이 오래졌는데 올해는 식재료값, 기름값, 집세값 치솟아 가중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물가 상승 공포가 서민들 밥상부터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현재 물가 상승은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이 아니라 농축수산물, 석유류 공급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다. 땡!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오릅니다. 아직 얼마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국가는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계속 그게 국가는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재경부 공무원이라기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조금 오를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게 뭐 제가 뭐 꼭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정부가 와도, 어떤 정부가 돼도 어떤 또 관료가 와더라도 정부는 이렇게 대비밖에 답변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누가 어떤 인간이 와도 해결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돈을 우리나라만 안 풀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 지금 3배, 4배, 5배 풀어버려 있는데 2020년 한 해 만에. 근데 올해도 또 막 계속 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작년에 엄청 풀었잖아요. 올해도 계속 풀 거잖아요. 내년에도 엄청 풀 거잖아요. 22년까지 엄청 푼다니까요. 돈의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일시적으로 훔친다? 거짓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2%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20년, 21년, 22년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 푼 양에 비해서는 이 물가가 오르는 게 사실은 조금 오른 거예요. 더 많이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지난해 저물가의 기저효과에 국제유가도 상승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신 보고를 해외 여행이 늘고 보복 소비가 생산을 끌어올며 소비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가 넘는 과도한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코로나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하면 어쩔 거야. 그냥 이것은 현상인데, 현상. 제가 그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2살짜리, 1살짜리, 2살짜리, 1살짜리 있는, 아빠가 있어. 근데 아빠가 있는데, 암 사기에 걸렸어. 그럼 안타까우나 어찌도 그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현상이고, 현상인 것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그죠? 강의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 현상을 막을 수는 없어요. 댐을 걸려서 물론 어느 정도 가둬둘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된다? 물이 산골짜기에서 흘러서 강에 흘러서 하류로 가서 바다로 간다는 그 자연 법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돈을 많이 찍어넣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날 2분기에서 코로나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 폭이 2% 넘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에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다시 1% 떨어질 것이라며 올 연간 기준으로 물가 상승 2% 넘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뭔 대비를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에 올 수 있는 분은 빨리 주택 한 채 사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또 해야겠죠. 펀드에 좀 가입하시든지, 주식도 좀 보유하고, 그래서 자산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금천 들썩이자 옆 동네 관악 구로 영끌적이 기웃거리고 있답니다. 금천구 남서울 럭키 2억 껑충 들였네요. 재건축 고통효자 기대 신고가고요. 대출 어려워 10월 이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강구에 실수요자 매수세 몰릴 듯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을지면역 포함해서 세운 3개발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할 것이답니다. 중구청 감사 불복 행정소송 하겠다는데 박원순 시장한테 수년가 사업전 시구청 물론 주민 사업자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계약했는데 6월 입주하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다 지금 이제 신고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앞으로 강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내는 신림뉴탄 2구역은 연말 내로 철거할 것이다. 관악구 관리처분 인가 계획하고요. 곧 이주 시작하고요. 2025년에 입주할 예정이랍니다. 총 1487가구 일반 분양 519가구 주택 57제곱미터 매물 7억 6,500만원쯤 됩니다. 신림뉴타운 현황을 봤더니 1구역은 면적이 22만 4,770제곱미터에 총 가구수 3,836가구, 일반 분양 1,132가구, 조합설립 인가 중이고요. 2구역은 9만 5,795제곱미터에 1,487가구, 일반 분양 510가구,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3구역은 3만 5,200제곱미터에 총 가구수 571제곱미터, 일반 분양 167가구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세보증금은 임차 인포가 1억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있답니다. 과밀 억제권 용인 화성 세종 김포가 1억 3천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임차인 범위 이렇게 되어집니다. 서울은 우선 변제금은 5천만원까지, 과밀억제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4,300만원까지 우선 변제금이고요. 광역시 완산 강주 파주 이천 평택 여기는 임차인 범위가 7천만원까지, 우선 변제금은 2,3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임차인 범위가 6천만원, 우선 변제금 2천만원. 이게 공인중개사가 꼭 이런 거 보호해주고 임대차 계약서 쓰고 임차인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꼭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백 건에 수천 건을 하면은 공인중개사도 속여서, 어떻게 한다? 요런 사례가 터진다. 꼭 공인중개사 또 안 끼고 계약한 인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분들도 꼭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래서 월세 살지 말아라. 그냥 집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 빌라 거래량 4개월 연속 아파트 넘었습니다. 아파트를 넘어선 빌라 매매 건수,
계속해서 뭐 빌라가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자 그 아파트를 살 수 없으신 분들께서 다세대 연립을 사고 있습니다. 뭐 이거라도 사시는 게 답이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잠실이 대변실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최첨단 MIC 전시 컨벤션 산업단지로 5조 원 생산 효과가 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 운영되어 잠실 운동장 일대 41만 4,200제곱미터 전시 컨벤션 전용 12만 제곱미터 야구장 3만 5천석 수영장 200석 스포츠 콤플렉스 1만 2천석 호텔 900실 수변 레저 시설 그다음에 한강 탄천 공원화 51만 3,400제곱미터 영동대리 지하공간 복합개발 4만 5,440제곱미터 GTX A 삼성 동탄선 유래 신사선 복합 한센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그죠? 경부고속도로 동탄 강남 구간 입지하를 지금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동탄까지 뭐 강남 삼성이 계속 이렇게 삼성역이 커지는 것 같아요. GTX 노선도 겹치고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부동산 보유세 2년 만에 2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까지 해서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